네, 자, 고2 독서 집중 2주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늦었죠? 좀 꾸물거리다 보니까 좀 올리는 게 늦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과학 두 번째 것과 그 다음에 인문 두 번째 글을 볼 텐데, 우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인 대사량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신체 대사를 활용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우선은 뭐 이렇게만 보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간단해서 지문을 좀 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문으로 갑시다. 자, 우선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읽어서 문제를 푼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내가 제대로 글을 읽었는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호흡을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며, 일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다. 두 가지가 나왔네요. 생명 유지, 일상생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과 운동과 일 등 활동에 필요한 활동 대사량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 성별이나 연령, 당연히 노인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체중으로 넘어가네. 보통 체중이 무거울수록, 자, 여기는 중요하네. 뭐뭐 할수록이라는 거. 뭐뭐 한다면, 이런 식의 문장은 꼭 문제와 연결된다고 그랬지. 기초 대사량이 크지만, 자, 상대서술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입니다.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수업을 하면서도 몇 번 얘기해서 알겠지만, 그러면 중요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읽으면, 인체에서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주로 갑상샘이 담당하는데, 갑상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지나치게 커지거나 지나치게 작아지면 뭔가 이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갑상샘 항진증은 기초 대사량이 커졌을 경우고, 저하증은 작아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 음식 속에 영양소를 산화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인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자, 지금 여기서 뭐 산화라든지 뭐 1몰이라든지 이런 지금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굳이 정의를 몰라도 된다. 뭐 1몰 같은 경우에는 분자를 묶어서 세는 단위 정도인데, 그냥 단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분자를 묶어서 세는 단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산화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산화를 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거, 영양소를 산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화하면 이산화탄소 6몰, 물 6몰, 그리고 686 칼로리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건 그만큼 열을 낸다는 거니까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4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자, 촉매 역할을 한대요. 자, 촉매는 이제 딴 게 아니죠.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나게. 자, 촉매는 뭐다? 좀 더 반응이 쉽고 빠르게 일어나게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는 이산화탄소 6몰, 물 12몰, ATP 38몰. 갑자기 ATP가 나왔으니까 설명해 주겠지.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기 3개가 달린 하여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화합물이래. 이게 떨어져 나갈 때 1몰당 7.3 칼로리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거는 전체 내용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거시적인 게 아니고 미시적인 게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ATP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에 접근했을 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큰 뜻을 두지 않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반응 과정에서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한 영양소는 그래서 자, 지금 앞 내용에서는 영양소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과다 섭취한 영양소로 넘어가네. 그러니까 아마 에너지를 얻는데 쓰이지 않는 영양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갈 생각인가 봐. 자, 과다 섭취한 영양소는 몸의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대부분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배출되는데 과다 섭취하면은 몸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대. 그러면 이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비만 유발을 하겠지. 비만. 대부분 과다 영양소는 체내 지방으로 축적돼서 체중을 증가시킨다. 자, 그렇지.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지방을 소모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소모한 다음에 그러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을 하게 된대.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만됐던 사람이 체중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체중이 떨어진 만큼의 기초 대사량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그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체 기능도 그 전보다는 저하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뭐가 나왔냐면 그 상대 서술어가 나왔어. 낮다, 높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확인을 해줘야 돼. 분명 문제랑 연결이 있을 것이다. 자, 밑으로. 자, 여기 3문단까지만 보고서는 뒤로 가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 에너지를 이용해 근육을 움직이는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20%가 되지 않는데 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 예를 들어 체중 70인 사람이 260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80% 이상은 열로 변한대. 우리가 하여간 열심히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잖아. 그 열은 당연히 어떻게 돼? 몸속에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 몸 안에 열이 너무 오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도씨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위험해진다고 그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방출돼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방출하는지가 나오겠네.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있을 경우 시간당 3도씨 이상의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은 붕괴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체내 열을 방출하기 위해 당연하지 피부를 이용한다.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많은 열을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도 소모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 대사량은 분명 다르지만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 다시 말해서 기초 대사량은 어떻게 된다? 피부 표면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우선은 앞에 잠깐 넘어가서 지금 했던 것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쭉쭉 읽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고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서부터 본다면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어떤 총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대사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있대. 기초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갑상샘에서 조절한대. 근데 이거 아까 중요했었지. 왜냐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 이게 이상이 생기면 항진증이 있었고 저하증이 있었는데 기초 대사량이 지나치게 높아야 돼. 지나치게 높으면 항진증이 생기고 지나치게 낮으면 저하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자, 하여간 상대서술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활동 대사량이라는 건 운동이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에너지 생성과 소모와 관련해서는 음식 속에 영양소를 뭐해서? 산화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체내에 포도당 1몰을 갖고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산화탄소인데 6몰, 물 12몰, ATP 38몰 뭐 이렇게 나와. 그치?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거 두 개는 뭘로? 체외로 직접 배출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ATP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까 체크를 하고 왔지. 에너지 7.3 칼로리 1몰 방출에 기억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을 과다 섭취하면 새로운 조직이 형성된다. 그래서 비만, 체중 증가한다. 이 얘기 했었고 영양이 부족하면은 중요한 거는 인체가 여기에 뭐 한대? 적응을 한대.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뭐 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모두 신체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억나지? 또 하나 생성된 에너지의 80%는 열로 변환해야 되는데 이게 방출이 안 되면 몸 안에 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지. 자, 다시 넘어가 볼게. 자, 열을 방출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몸에서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방출되기 위해서는 열이 피부로 전도돼야 된대. 움직여야 된대. 근데 당연히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겠지. 그 내용이 나올 거야.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지점 간의 온도차. 이게 지금 이거겠지. 그래서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당연히 낮아야 돼.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보다 낮아야 돼. 그래서 체내에 있는 열이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아마 땀이 되겠지? 그치? 피부 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와 대류에 의해서 열이 방출된다. 근데 복사와 대류에 대해서 뭐 따로 여기 정의를 내려준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부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며, 자, 여기는 중요하네. 또 상대 서술어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며 피부 주변 공기 흐름이 빠를수록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겨울에 온도가 낮은 겨울에, 그리고 공기 흐름이 빠르다는 건 겨울에 바람까지 많이 분다면은 뭐야? 방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치? 그렇지만 온도가 높을 때는 대류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진대. 그럼 어떻게? 땀의 증발을 통해서 방출하게 돼. 여름에는 어떻게? 땀의 증발을 통해 방출하겠네. 물의 증발 자멸은, 뭐 자멸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그 잠이 여기서 뭘로 쓰이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뭐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묶여져 있는 열 정도를 잠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묶여져 있는 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물의 증발 자멸은 1리터 정도의 땀 증발로 어쩌고저쩌고의 열을 제거한다. 땀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체온 상승했을 때 땀이 난다. 당연한 얘기겠지. 자, 다시.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체온이 낮아지면 추우면 움직이기가 싫잖아. 그치?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면 돼. 이러한 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똑같대. 그래서 추울 때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동면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대사량을 최소화해서 에너지원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열의 방출을 원활하게 해. 털 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방출한대. 뭐 당연히 사람도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방출할 수 있지만 동물들보다는 쉽지 않지. 왜냐하면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 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갖고 있대.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 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갖고 있대. 누가? 동물들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통로로 방출하는 열량이 시간당 9칼로리로 적지만 동물들은 얇고 짧은 호흡. 우리가 뭐 강아지만 보더라도 어때? 뭐야? 헤헤헤 막 이러면서 짧게 호흡하잖아. 그래서 열의 방출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마지막 아까 열 방출하는 방법 하다가 말았는데 적어봅시다. 중요한 것들. 자, 우선은 피부 표면에서 복사와 대류가 일어난대. 그래서 중요한 건 피부 표면에 온도가 있다면 체내 온도보다는 항상 뭐다? 낮아야 된다. 자, 여기서 열이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외부 온도가 낮고 피부 주변의 공기 흐름의 속도가 높을 때
복사와 대류로 방출되는 열이 많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 복사와 대류 얘기하면서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기억나지? 자, 그런데 이제 땀의 증발과 관련해서는 외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대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대류나 복사로. 그래서 땀의 증발로 열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동물들은 땀을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그치? 자, 우선은 그러면서 중요했던 건 체온이 높아지면 뭐가? 기초 대사율이 높다라는 얘기도 했었어. 기억나지? 체온이 높아지면.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소한 움직임을 적게 하는 동면을 선택해서 대사량을 적게 하고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여름에는 열을 막 방출한다. 열 방출하는 데는 호흡을 쓰기도 한다. 얕고 짧은 호흡으로 열을 방출한다. 폐에 수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지? 자, 전체 내용을 크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 크게. 자, 한번 그럼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답과 관련된 부분을 해설하면 나머지 선지가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 이유를 꼭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는 읽기를 해서 수업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자체가 공부가 되니까. 자, 다들 풀어봤겠지? 1번의 답 1번입니다. 갑상샘 항진증.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어때?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될 테니까 체중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근데 여기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땡이네. 체중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자, 답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는 지금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기가 두 가지가 있어. 가를 보니까 걸리버 여행기를 얘기하면서 걸리버는 키가 12배가 더 컸대. 소인국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걸리버가 자신들보다 부피가 세제곱이 크다는 것에 착안해서 매일 걸리버에게 이만큼의 음식을 제공하라고 했대. 여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부피야, 부피. 부피에 대해서 나온 경우가 있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 영하 몇 도로 이렇게 급냉을 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쭉 적혀지고 있어. 근데 이건 개구리야, 개구리. 그래서 사람은 그런데 책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얼면 세포가 파괴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급냉시킬 수 없다 이거지. 근데 개구리는 뭘로 이루어졌대? 부동물질. 초저온에서도 세포를 파괴하지 않아. 이래서 개구리는 급냉을 시켰다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체액을 개구리 체액과 같은 물질로 바꾸어 놓고 냉각시킨다면 뭐뭐 한다면
기초대사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며 소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우선 답을 먼저 얘기할게. 답은 4번이야. 냉동인간은 기초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 냉동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지. 우리가 앞에서 음식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어. 그치? 근데 여기 보기에서는 냉동인간은 뭘 하지 않는데? 기초대사가 없어도 된대. 그러니까 먹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가능하다.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나왔지. 가와 나. 그럼 뭐 가와 관련된 거 하나만 풀어볼게. 1번만 한번 해볼까? 가에서 걸리버 1728명분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걸리버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 릴리퍼트인 소인국 사람들의 1728배라는 것을 추산한 것이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근데 우리가 내용 안에 그 지문에 뭐가 있었냐면 단위 체중당 대사량이라는 건 체중이 작을수록 더 크다라고 그랬어. 기억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는 표면적 당이야. 단위 표면적 당 기초 대사량은 대부분 일정하대. 그치? 단위 표면적 당 기초 대사량은 일정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피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부피가 아니고 피부 표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지. 지문과 근거에서 연결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체중과 기초 대사량을 언급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부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타당한 수치라고 할 수 없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이유를 대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자,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자,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기네. 여기부터 다이어트 후에는 전과 같은 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체중이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치? 영양 섭취를 줄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졌다라는 거야. 같은 열량을 먹는다면 그 전과 같은 열량을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소모되지 않겠지. 다 소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소모가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어떻게 돼? 축적이 되고, 당연히 살이 또 찌겠지.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답이 4번이 되겠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소모되지 않는 영양소가 많아진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인문은 우선은 반대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고, 중요하다면 지문을 보고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인문과 관련해서 글을 읽어봤겠지만 여기 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을 때 좀 조심해서 잘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멈추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만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알고 있죠? 자,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글은 우선 실증주의의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그래서 실증주의는 뭐라고 말했대? 참된 지식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거래.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얘기로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형이상학, 이게 뭐냐면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경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체험할 수 없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겠지. 인문학적 지식,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운 지식을 형이상학적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만 얻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형이상학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일종의 사입이다. 제대로 된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거기에 대해서 딜타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이라는 걸로 지식을 구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정신과학이라는 건 인식 주체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연과학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배제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객관이겠지. 그리고 이거는 실증주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주관. 두 가지를 같이 봤다 이거야. 딜타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르그송이 분석과 직관이라는, 잠깐 펜이 안 나오네. 잠깐만 나갔다 다시 와야겠다. 자, 다시 할게. 자, 미안. 중간에 좀 확인하는 게 있어서 자, 아까 그 베르그송부터 얘기를 다시 하면 되지. 그치? 자, 베르그송도 위에 말했던 딜타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인식하는 방법으로 분석과 직관을 얘기를 하고 있어. 우선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인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거야. 그럼 분석을 봐봐. 분석은 우리가 사물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함축한데, 상징이나 관점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그 관점을 증가시켜서 무한히 계속된대. 대상을 상대적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용을 한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외부야.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지. 외부에서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해야 돼?
이 방향으로도 봐보고 저 방향으로도 봐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직관 같은 경우에는 어때? 여기가 외부니까 이거는 내부나 내면 그 인문 내용 읽어보면 매번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적인 공감이면서 존재와 동일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연결하면 직관은 절대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대. 그런 지식이래. 그럼 여기 외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넘어가겠어? 대상의 어떤 독특한 면은 알 수가 없대. 왜냐면 계속 외부에서만 돌면서 관찰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거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 직관이 절대적이라면 분석은 뭐가 되는 거야? 상대적이다 이거야.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거야. 특히 여긴 절대 상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는 어때?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그 글 내용에서는 여기다가 연결해서 어떻게 갔냐면 뭐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모험담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켰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시켰냐면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현을 한대.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계속 관찰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증 과학의 수단이 된다.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직관은 소설로 얘기를 하자면 똑같이 인물과 떨어지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동일시. 인물과 떨어지지 않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물에 대한 불가분의 느낌이래. 떨어지지 않는 거. 불가분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형이상학의 수단이 되겠지. 형이상학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어.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직관이라는 건 분석이 가능하지만 분석은 직관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분석은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 그 독특함까지는 이룰 수 없다. 보편적 개념이라 하면은 뭔가 상대적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개별적인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 개념이라는 게 이 개념은 어떤 한 대상의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없대. 왜냐면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만나서 한 객체를 이룰 수 있는데 보편적 개념이라는 부분의 이 개념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위적인 요소래. 인위적인 요소들이래.
인위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분석으로 인해서 그 직관, 그 개체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아마 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문을 잠깐 들어가서 좀 볼게. 요 부분만큼은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 여기 있다. 자, A 부분만 좀 읽어볼게. A 부분만 우선 잠깐 읽어본다고 생각하고서는 좀 따라와봐. 자, 한편 인식은 아까 인식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온 거잖아.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분석에서 직관으로는 갈 수가 없다.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르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의 독특함,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 사람의 외부적인,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까 전에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아주 간단하게 외부, 내면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고 간단 말이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뭘로 간다? 지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야 돼. 문제 풀 때. 이해가 안 되면. 하지만 글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는 아주 작은 내용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글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안 된다. 알겠지? 그럼 보편적 개념이라는 외부적인 틀에 매여서 이 내면까지는 이룰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이 개념, 보편적 개념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은 한 대상의 파트들이 아니라, 파트라고 하면 어때?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어떤 대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파트가 아니고 인위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한 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계속 비교했다고 하잖아. 그치?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속성은 마치 이 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베르그송은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 개념은 그러니까 한 대상의 부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이런 단어들 문제에 다 이용이 된다.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자, 개념은 뭐다? 임의적 선택이다.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다. 개념은 요소다.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어. 그렇지만 개념은 요소이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구성을 할 수 없는 거지. 개념은 부분은 할 수 있지만 반면 요소라는 게 바로 개념이겠지.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고 결국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다. 개념들의 어떤 집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이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관찰을 많이 하고 아무리 관찰을 많이 해서 비교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의 또는 어떤 그 사물의 내면 깊숙이를 다 알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이렇게 쓴 거겠지.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는 외부와 내면으로, 외부를 뭘로? 분석, 직관을 내면으로 이렇게 이해는 해놓고 지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어떤 표현 방식을 썼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1번으로 와봐. 1번 보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분석이고 B는 직관이야.
자, 우선은 답은 3번이야. B는 사물 안에 존재하는 본질에 이르기 위해, 자, 여기까지 맞아. 대상의 상징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포착한대. 상징이나 아까 전에 관점을 지속하는 거, 이거는 지금 직관이 아니고 이거 분석이었지. 그치? 이거 땡이네 이거 다. 그치? 그리고 형이상학의 방법도 아니야. 이거는 실증 과학의 수단이었지. 형이상하게 한 방법은 뭐였어? 직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 내용은 지금 뭐야? 실증 과학의 수단인 분석이니까 답은 3번이 되네. 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요게 왜 맞는지 봐봐. 1번 하나만 해볼게. A는 분석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 나오지? 관점을 증가시켜 나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네. 관점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실증과학의 수단이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네. 이해되지? 너무 어렵게 단어 하나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 2번 A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야. 그지? 읽었던 부분. 자, 어떤 부분이었어? 직관으로 분석은 가능하지만 분석으로 직관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치?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예술가가 피도시를 여행하고 있대. 그러면서 사원의 탑을 소묘했대. 그러니까 그렸나 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쭉 읽다 보면은 탑을 그리고 관찰하는 거에만 뭐 주목했다 이러면서 그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했대. 그러면은 분석에 주목했다 이거네. 예술가는 사원의 탑 이외에도 피도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많은 소묘를 했다. 하여간 지금 이 예술가는 뭐 한 거다? 분석을 한 거다. 보편 개념에 주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본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는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 예술가는 탑의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함으로써, 아니 여기 보편적 개념에 주목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직관이니까 말이 안 되지. 소묘를 통해 탑을 도식적으로 재구성했대.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재구성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 이건 직관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함축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 직관이라고 그랬어. 왜냐면 분석은 함축할 수 없다고 그랬지. 자, 까먹은 학생 혹시 있을까봐 한번 확인해 볼까? 자, 개념이라는 게 보편적 개념이야. 개념은 요소다. 요소는 대상 구조를 함축할 수 없고, 보편적 개념은 똑같아. 보편적 개념은 대상을 함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래 대상을 구성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자, 아까 봤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하나만 더 해볼게. 1번. 1번은 그럼 맞아야겠지. 예술가가 소묘하기 위해 관찰한 것은 탑의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요소이다. 임의적 선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요소이다 그랬어. 요소가 곧 뭐야? 개념과 같이 갔던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맞네. 이게 지금 분석이잖아. 분석 연결되잖아. 그치?
자, 임의적 선택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고 확인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가볼까? 자, 임의적 선택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네.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 임의적 선택에 해당하므로 부분이 아니라 요소다. 똑같네. 그치? 1번 맞네. 자, 마지막 3번. 자, 기역과 니은에 의문을 가진 서진이. 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까? 기역은 지금 아까 전에 앞에서 딜타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딜타이는 지식을 어떻게 나눈대? 정신과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으로 나눈다. 이렇게 고유의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 니은은 베르그송 이야기였는데 서로 동시에 분석과 직관은 안 된다. 대립적이다. 뭐 이 부분이 지금 니은이야. 이렇게 생각해 놓고 A를 봐봐. 베르그송 관련 서적이 나왔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 니은을 좀 심화하는 자료겠지. 그치?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분석과 직관의 연속성, 지금 이런 거 그런 경우에만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연속성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대. 연속성의 원리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언급은 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야. 그리고 신문기사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2015 교육개정을 얘기하면서 융합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서로 구별 없이 합해어진 것,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냥 바로 문제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4번이지.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여기서 벌써 틀렸잖아. 이걸 강조한 베르그송이야? 이거 정신과학 자연과학은 아까 전에 딜타이였지. 벌써 여기서 틀렸고, 치밀한 분석 과정을 거쳐야 실제에 대한 직관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여기까지는 맞아. 두 분야의 반법론적 동일성? 잘 봐. 이 동일성을 얘기하면 이것과 이것의 동일성인데 이것과 이것이 동일하다고 말했니? 앞에서? 이거 동일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혹시 잘못 이해해서 분석과 직관이라고 치자. 분석과 직관. 다만 분석을 아주 치밀하게 하면 직관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걸 동일하다. 방법론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말이 안 돼. 벌써 시작부터 틀렸어. 여기서부터 이건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선지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게 2번, 3번을 읽더라도 확인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